10월 마지막 3학년 온라인 수업 2차 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1차 시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다뤘죠. 오늘은 전두환 정권과 그 전두환 정권을 종식시킨 그 군부 독재 정치를 종식시킨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이제 신군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군인 세력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신군부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철저히 폭력적으로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권력을 확 잡았죠. 이제 신군부에 대적할 만한 아들이 없습니다. 이제 저거가 본격적으로 나라의 권력을 잡기 위한 작업들을 해요. 그때 이때 신군부가 만들 때 국보위라는 걸 만드는데 그 국보위를 국가비상대책보위위원회인가 뭐 이래가지고 국보위라는 이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름 생각 안 나는데요. 국보위를 만들어서 이 국보위를 통해서 일단 언론사를 탄압합니다. 자기들 말 안 듣는 언론사는 없애버려요. 이때 TBC 뭐 이런 방송국이 없어집니다. 요즘 새로운 뭐 중앙일보에서 만든 게 그래서 JTBC죠. 그 다음에 뭐 신문사 이런 것도 막 통합시키고 말 안 듣는 신문사도 막 없애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던 교수라든지 아니면 기자들, 이때 기자들은 뭐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했던 기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기자들은 별로 그런 느낌들이 안 드는데 이때는 뭐 그런 기자들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던 교사 이런 거 전부 다 잘라 해지시켜버려. 민주화 입도 꺼내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 헌법은 박정희 때 헌법이죠. 박정희 때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이 그냥 계속 걸리면 계속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계속 하겠다 하면 욕 들으면 그 뻔하니까 그대로는 안 되고 헌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계속 간접선거해요. 대통령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아니지만 유정회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모집해가지고 그 선거인단에서 7년인데 한 번만 하는 이런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대통령 후보로 누굴 내세우느냐? 당연히 전두환 내세우죠.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간접선거로 대통령 당선했는데 간접선거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장충 체육관에서 해요. 그래서 전두환을 다른 말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육관에서 당선됐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라는가 하면 지금은 좀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지만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게 7년이죠. 81년에 됐으니까, 끝나기 전이면 87년 안에 개헌을 통해가지고, 내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뒤에 지켜봅시다. 전두환 정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아주 강력하게 탄압합니다. 특히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야당 정치인들, 그냥 목을 그냥 팍 터져요. 하고 야당들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그냥 자기들 말 잘 듣는 아들로만 또 야당을 꾸리고 뭐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너무 강압적으로만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도 아울러 추진하는데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일단 가해를 금지시킵니다. 대학생 가해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일반인이 하는 가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영수가사 뭐 이런 거 배우는 학원들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우와 너무 좋겠다. 야 그때 대단할까. 이때 선생님이 중학생이었어요. 가해가 없어졌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성적이 학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성적이 막 미치듯이 떨어지더라고요. 공부하는 놈만 하고 하는 놈들은 그때 많이 떨어졌죠. 지금 온라인 사태와 비슷하다. 그뿐만 아니라 중고생들, 옛날 중고생들 머리가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생들 두 발 전부 다 자유화시킵니다. 그리고 옛날 교복들, 까만색 교복이죠. 요즘 안 입는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데 나오는 교복들 있죠. 그런 교복들 옛날에 입었는데 그 교복도 전부 다 자유화시켜요. 자유화가 아니고 교복을 아예 없앱니다. 이때. 없앴다가 다시 이제 교복이 요즘 같은 스타일로 약간 학교마다 다르고 자유분방 스타일 다시 보완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 자유화시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박정희 때까지 계속 뭐가 있었는가 하면 12시 전까지 집에 다 들어가야 돼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따지면 여러분도 새벽에 기 나가가지고 뭐 놀이터 데서 놀고 이러잖아요. 요즘 옛날 같아도 상상도 못하는 생각이죠. 근데 이걸 해제시켜요. 전두환 덕분에 여러분들 지금 놀이터 놀러 갈 수 있게 된 거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프로 스포츠가 된다. 프로야구가 출범해요. 사실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때 컬러 TV도 이제 이때부터 컬러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런 전두환의 정치를 3S 정치라고 하거든요. 주로 정통성이 없는 독재자들이 국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을 3S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S가 하나가 스포츠고요. 또 하나가 스크린이고 또 하나가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겁니다. 여러분 전두환 때 스포츠 프로 스포츠 시작하죠. 스크린 컬러 TV 막 이런 거 방송 시작해요. 그리고 요거 좀 야한 거를 많이 허용해줘. 그제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야한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좀 야한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어항 같은 거 비추고 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키스 정도가 제일 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 시작되면서 뭐 가슴 노출 뭐 이런 영화도 막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너도 나도 영화사에서 뭘 만드는가 하면 야한 에로 영화 같은 거 많이 만들어요. 이때 유행했던 영화가 뭐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관객 모여. 그 당시에는 그런 직계가 없었기 때문에 1000만 이런 개념들이 없었긴 하지만 지금의 1000만 관객, 1000만 영화와 비슷한 그런 인기를 누렸다는 거죠. 이 에마 부인은 1편부터 뭐 8편, 9편까지 나옵니다. 빨간 행주, 산딸기 이런 영화들 계속 말하니까 좀 민망해지는데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 눈을 다 이런 쪽으로 이제 돌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삼천교육대 동네 깡패 같은 아들 막 붙잡아갖고 막 지금 뭐 가짜 사나이 이런 거 막 교육하는 듯이 이런 거 시키고 막 이래요. 그 와중에 실제로 죽는 아도 있었고 근데 깡패만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아도 사람들 막 잡아가고 한 게 또 문제가 됐었죠. 이렇게 전두환 정권이 이제 7년 동안 쭉 유지되면서 이제 7년째 되니까 야당이나 학생 시민들이 이제 축선제 해야 될 거 아이가? 축선제 한다면 와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느냐? 87년은 1월 달에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죽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무슨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학생의 선배가 수배자였는데 민주화운동하는 뭐 일어납니다. 민주화운동하는 수배자였는데 경찰에 쫓기다가 박종철 집에 잤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박종철은 우리 집에 안 잤는데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고문한 거예요. 이 학생이 고문 받다가 죽습니다. 근데 경찰이 어떻게 발표하는가 하면 1987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죠. 책상을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뭐 이렇게 발표해요. 이때가 1월달이에요. 3월달 대학교에 개강하니까 대학생들이 시험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하고 있는 걸 책상을 탁 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은폐 이거 규탄 대회가 막 열리고 막 이랍니다.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4월 3일날 전두환이 야 지금 대학생들 데모 많이 하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직선제 개헌하려 했는데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개헌 못하겠다. 이 단계로 개헌했다면 큰일 나겠다. 개헌 못해. 그리고 이때가 87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88 올림픽이 있었죠. 내년에 우리가 뭐 올림픽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올림픽 못한다. 그래서 이때 개헌 못한다. 개헌 안 하겠다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호헌 조치를 전두환이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친 거 아이가? 직선제 개헌 한 대 했으면 해라. 이러면서 시위를 막 벌이게 되죠. 이 시위가 점점 커지면서 6월 10일 날 대규모 집회로 번지게 됩니다. 물론 6월 10일 날 대규모 집회가 됐던 이유는 6월 9일 날 당시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경찰들이 체류탄을 쏘는데 그 체류탄을 학생들한테 막 쏴요. 그 체류탄이 날아와서 이한열의 머리에 맞아서 이한열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나오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서울, 부산이 대도시 몇 개만 있는 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뭐 춘천, 하여튼 엔간한 도시들에서는 전부 다 집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집회에서 주로 요구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교탄. 쉽게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어? 아 죽이놓고 만지시냐. 이것도 책임자 다 처벌해라. 저 그때 책임자도 처벌한답시고 그 조사했던 경찰관 몇 명 또 감옥 보내요. 우리 때가리는 그저 나왔고. 그러니까 뭐 여기 규탄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요구가 이거죠. 직선 개헌해라. 그때 외쳤던 구호가 독재 타도 호헌 철폐. 호헌 이거 헌법 지키겠다는 거 철폐해라. 이거 개헌하자. 라는 것들 요구하는 거. 이제 뭐 8글자죠. 독재 타도 호헌 철폐. 이 8글자를 사람들이 외치면서 전부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가하니까 당시 전두환은 이제 지가 1년, 7년 임기 끝나고 뭐 그대로 헌법은 지키기로 했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또 체육관에서 뽑을 거고 그럼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내정해놨는가 하면 자기의 다정한 친구 노태우를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내정해놨어요. 권력을 넘겨주려고. 근데 막 난리 부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가 뭐 이러다가 대통령 영원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노태우가 주도가 돼서 뭘 하는가 하면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는 거야. 그래. 국민들 원하는 거 뭔지 잘 알겠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할게. 이게 6.29 민주화 선언이죠. 6월 29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위가 끝나고 당시에 막 커피숍이나 이런 데 오늘은 기쁜 날, 뭐 오늘은 커피 공짜입니다. 뭐 이런 것도 붙이고 식당에서도 막 밥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막 축제 분위기처럼 막 들뜨기도 했었죠. 뭐 책에는 안 나오지만 결국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고 요해 198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분열되는 바람에 야당 표만 합치면 노태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노태우가 당선돼요. 이걸 어부질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이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지게 되더라.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요.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